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자, 오늘도 고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 이어서. 자,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저는, 고추 농사를 망해서 미쳤구나 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일한 간격이 1800인, 흔히 말하는 반단짜리 한 단 밭에 반단짜리 두둑을 만들고요. 그리고 외줄 재배로 50cm 주간 간격의 고추밭을 만들겠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 나눈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밭을 구상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 밭에서 얼마만큼의 고추를 수확하고 싶냐는 거죠. 그 자기가 300평 밭에서 얼만큼을 수확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옳다는 방법으로 밭을 만들 거란 말이죠. 이 고추는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무한화서라고 그래갖고요. 아래에서부터 꽃이 계속해서 2배 배수로 이렇게 개화가 되는 그런 작물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고추가 처음에 이제 가지를 벌 때 방아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아다리 사이에 열매를 하나 맺히는데 방아다리가 어떤 건 2개인 경우도 있고 방아다리가 3개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고추 열매가 계속 배수로 증가를 하면 뭐 2개짜리 방아다리를 가진 고추는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3개짜리 방아다리를 가진 고추는 1, 3, 6, 9, 12, 24, 48, 96, 9가 빠졌네. 12로 됐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300평 밭에서 얼마만큼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예시를 띄워놨는데 거의 보면 이분의 키가 몇일지 모르는데 이거는 푸드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사진이 있길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고추가 사람 키만큼 크는데 과연 초밀식 재배 두둑이 10개고 뭐 길이가 100m인 밭에서 과연 이런 고추나무가 3,300포기, 4,000포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게? 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추에 그럼 고추나무 한 그루에 과연 몇 개의 고추를 딸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이론대로 1, 2, 4, 8, 16 뭐 이렇게 따면 5단까지만 가도 뭐 16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만 다 더해도 굉장히 많은 고추가 되는데 그러면은 7월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고추를 딴다 그러면요. 고추 농사 지면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생고추 120개를 건조를 시켰을 때 건고추 600g 한 근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로 꼭지를 따고 씨를 잘 털면 한 420g 정도의 고춧가루가 나온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뭐 1단에서 뭐 300근을 땄다, 뭐 500근을 땄다, 1000근을 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러죠. 어떤 사람은 생고추를 갖고 그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런 고추를 가지고 근수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고추로 말렸을 때 근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고춧가루 파는 걸 가지고 근수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의 자존심이죠. 지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
그런데 우리 청년 농부 여러분, 자존심은요, 지기 싫은 마음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많이 노력해보는 그런 좋은 공유물들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관행농이 전부인 이 지역에서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한번 내년에 꼭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확신이 섰던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이게 실제 어제 제가 두둑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분이 농사를 지은 모습인데 이 누구나 그래요. 고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한 포기를 더 심겠다. 나무에서 뭐 열매 하나라도 더 따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초밀식 재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고추가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거죠. 방앗다리 밑에 곁순을 싹 훑어주니까 빨리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배수로 달리니까 나는 곁순을 다 제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곁순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 옆가지에서 나오는 그 고추들이 아까운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두 줄 재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훑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방앗다리 꽃 제거라고 그래갖고 1분지, 2분지에 꽃을 따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힐 영양분을 나무를 빨리 키우는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따주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를 한 개, 두 개를 제거를 해버리고 세 개를 제거를 해버리니까 세 번째 방앗다리에서 3분지에서 달리는 고추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홍초를 막 이제 그 박스에 담아갖고 출하를 시키는데 나는 아직 안 익어서 출하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좀 더 일찍 심고 서리 방지를 위해서 터널 재배를 하는 방법들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고추가 이렇게 잘 안 달릴 때는 뭐 좋은 비료를 써야 되는 건지 남들이 비료를 뭘 주는지 밑거름을 뭘 주는지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영양제를 어떤 거를 며칠에 한 번씩 주니까 좋다더라 하고 이제 또 영양제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적 코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누가 뭐라 카더라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또 한 장 올렸는데 이게 제가 어제 고추밭을 만들었던 앞에 소개해드렸던 유기농을 하시는 분인데 그 유기농부 임성준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실제 그렇게 고추밭을 만들고 두둑을 만들어서 고추를 심어서 올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천물고추입니다. 예. 남들 천물고추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걸 아까워하는 시간에 이분은 천물고추가 대충 눈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 뒷면은 안 찍어 저 셀 수가 없죠. 자, 대략 봐도 거의 뭐 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죠? 이게 천물고추라 그러면 자, 남들 천물고추 한 개, 두 개 막 몇 폭이 따로 갈 때 천물고추 나무 한 그루에서 방앗다리 제거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해봐야 세 개밖에 더 따겠어요, 저희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따겠죠. 10개 미만 딸 건데 한 그루에서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에서 몇십 개를 따내는 거죠. 실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잘 보세요. 고추 한 폭인데, 가지가 4개예요. 그리고 땅바닥에서부터 거의 4개예요. 이분이, 제가 고추 농사가 그 재배 방법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까지를 구분을 뒀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20년에 와서는 두둑이 굉장히 커지고 헛걸이 좁아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고추 모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 보통 한 포기가 아니라 한 포기를 4포기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분은. 자, 줄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그 남춘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고추의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다분지 고추라는 이런 고추 재배법을 특허를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구글에 들어가서 남춘우 박사님이라고 다측지 고추라고 그러네요. 다분지 고추가 아니라. 자, 이렇게 그 남춘우 박사님이 개발한 그 다축지 고추가 있고요. 이걸 보면 자료도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PDF로 다운로드 하게 돼 있죠. 자, 찾아보면 돼요. 무조건 내가 알고 싶은 걸 찾아보면 구글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어지간한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2018년도에 공개 특허로 나왔는데 공개 일자는 2018년 6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는데 떡잎 이후에 이 생장점 순지르기를 하는데 뭐 4엽일 때 순지르기도 해보고 6엽일 때 순지르기도 해보고 뭐 8엽일 때 10엽일 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차례 해보니까 10엽일 때 순지르기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 재배 기술들을 따라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3,300포기를 안 심고 이런 고추가 있다라 그러면 600포기에서 7, 800포기만 심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임성준 님이 자, 상주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시험포를 만들어서 했는데 자, 여기 시험 결과를 제가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이렇게 4월 20일 날 정식을 해가지고요. 조사 일자가 7월 11일이에요. 초장이 1m 정도 자랐을 때 100cm니까 1m 정도 되겠죠. 1m 정도 자랐을 때 고추 3cm 이상 달린 개수가 55개. 그러니까 이게 천물이 되는 거예요. 천물이 55개가 달렸고 이게 천물이 될지 아니면 합쳐진 게 천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다시 수량을 확인을 했더니 1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선배 농업인 여러분 아니면 귀농인 여러분, 청년 농부 여러분, 자, 어떤 고추 재배 방법이 노동력이나 인건비나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밀식 재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분지 고추를 좀 더 작은 포기수를 가지고 천물에 거의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생고추 120개에서 150개면은 고추 건고추로 한 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분은 천물에서 거의 고추 한 근 가까이를 따는 거예요. 보통 고추를 많이 따시는 분들은 뭐 키를 2m, 2m 50까지 키우는 분들은 8물까지도 수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수확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아까 보셨다시피 고추는 위로 갈수록 더 많이 열리는 거죠. 자 천물에서 50개 이상을 따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게 더 현명한 농사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초밀식 재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밀식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세 포기당 한 근은 따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초밀식 재배를 했을 때, 자, 30cm 간격으로 해서 3,300주를 심었을 때 그러면은 1,100근을 따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1,100근이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초밀식 재배를 해서 1,100근 따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죠. 900근만 따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600주를 심을 때 남들은 고추나무 한 그루에서 한 근 반도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농법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결과가 천물에서 한 근 가까이를 따면 과연 이 나무 한 그루가 한 근 반만 수확을 줬을까요? 아니면은 더 줬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자, 그래서 물론 모든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다 달리진 않으셨겠죠. 어, 이분 뭐 유튜브에서 이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기농부 임성준 방송 한번 보시고요. 이분의 농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담양 고추 아빠라는 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아시나요? 출처 손바닥 농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손바닥 농장이라는 그 TV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농사 규모가 텃밭같이 굉장히 작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바닥 농장. 자, 이번 유튜브 방송 들어가서 보시면요. 규모는 이게 이제 아마 그분 사시는 집 같아요. 그리고 텃밭처럼 조그맣게 그리고 하우스도 하나 지어놓고 있고요. 그 곡식 농사 빼놓고 모든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이분한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손바닥 농장 운영하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 보고요. 공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대농은 아니신데 그 나무를 키워야 되는 원리, 가꾸는 원리, 그리고 생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 이분 내용 중에 이렇게 여기는 유튜브 전체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손바닥 농장 내에 있는 고추에 관련된 거를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고추 끝물이 갈수록 작아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고추 정식 후 뭐 고추 조기 재배를 위한 추결 주머니서부터 공부하신 내용들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뭐 저겹하는 거, 적심하는 거, 참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고 이분 역시 자신이 재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그거는 이분이 그 올려놓으신 자료를, 자, 여기 보이시죠? 고추 방앗달이 열린다고 1, 2, 4, 8, 32 아니라는 거죠. 고추 방앗달이 세는 법은 따로 있다. 그래서 뭐냐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결론부터 피보나치 말씀드리면 수열이라는, 그래서 첫 삼지로 갈라지는 어, 종 같으면 3, 6, 자, 한번 7을 볼게요. 한다든지 원래가 먹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고추 한 개의 무게, 그거는 뭐 이분도 그렇게 120개에서 150개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130개가 한 근 나온다, 뭐 이런 걸 종합 취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분이 재배한 고추는 120개 대가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한 근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자, 앞에 2, 3, 5 이걸 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게 아니죠. 예? 자, 앞에 게 세 개 그러면은 그 뒤에 거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1, 3, 6이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 1 그래서 0, 1에 두 개를 더해서 첫 번째 방앗다리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1의 앞에 거를 더하면 2개 2의 앞에 거를 더하면 3개 3의 앞에 거를 더해주면 5개 5의 앞에 거를 더해서 8개 8의 앞에 거 13개 이런 식으로 무한화서의 성질을 가진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을 했을 때 좀 더 결과의 근사치에 가깝고 그 수열의 가장 마지막 값에서 병충해라든가 뭐 이런 거를 10%를 뺐을 때 가장 근사치의 고추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한 가지 작물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두둑을 이렇게 갈 겁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과 그리고 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싶다는 고추를 어떤 식의 재배를 하고 어떤 고추를 심어 볼 겁니다. 어떤 모종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게 더 저는 혼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 유튜브를 제 채널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제 채널에 그 구독을 분석을 가끔씩 한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인사말로 청년 농부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분석에서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시청자 연령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35에서 44세 분들이 14%까지 늘었어요. 처음에는요. 55세, 60세, 지금 33%가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줄을 잃었는데 34세에서 40세 이분들이 아마 청년 농부거나 청년 농부를 해볼까 귀농을 해볼까 하는 그런 연령층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고민하는 게 자영업도 힘들고 뭐 직장생활 힘들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선후배 정도 되겠죠. 제가 50살이니까 선후배 정도 분들이 약 가장 그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하나 PPT 5장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직접 농사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농부 아우님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이 농사라는 거는 결국은 인내심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게 뭐 성질이 급하면은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에 3년째 농사에 이제 들어가는데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즐겨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독일 속담이죠.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중국 속담인데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런 거는 실제 그 상주 농업기술원하고 이 임성준 님이 같이 재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이에요. 2019년에 그 시험포를 직접 이 임성준 님이 그 남춘우 박사님 그 특허를 가지고 육묘를 하셔갖고 그 육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포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재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몰랐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서요. 즐기면 됩니다. 우리는 즐기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노력하면 좀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어차피 저는 10년을 계획을 했습니다. 10년을 계획했던 이유는 그거죠. 제가 50살에 좌충우돌 경험을 좀 쌓아야지, 직접 몸으로 뛰고 경험을 쌓아야지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추를 택한 거는, 농업을 택한 건 그거예요. 뭐 지금 ICT 스마트팜이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 생물을 다루는 농업은요,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결국 그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분야들이 농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고, 이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우리 농촌에 보면 고령이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이 50 전에 모든 걸 다 잃고 실패를 했지만 인생 후반전을 50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은, 로봇한테, 인공지능한테 뺏기지 않을 직업은 농업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이 60이 된다 그래도 트랙터나 뭐 기본적인 밭준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때까지 얼른 기반을 잡아서 저도 이렇게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질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 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만 살았어요. 그냥 대신에 남은 게 있다라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들은 남들한테 이제 빌리지 않고 조금씩 갖춰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또 앞으로 한 2-3년을 더 고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내 땅이 없고 내 집이 없다 보니까 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빨리 내 땅이라도 작은 평수라도 구입을 해야 하우스라도 하나 짓고 건조기 놓고 농업용 전기 끌고 오고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때가 돼야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맘먹지 않고요. 그냥 이래도 즐기고 저래도 즐기고 텃세를 부려도 이겨나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자, 우리 힘드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고추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용묘장에 어떤 고추를 저는 키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어린 모두를 키워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잔소리 많이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정물이었습니다.